자, 부엉이들,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웠죠? 잠깐만 걸어도 막 땀이 쏟아지고 현기증도 나고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갈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 어르신분들께 제가 올해처럼 더웠던 여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냐 한번 여쭤봤었는데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처럼 더운 여름은 난생 처음이네. 처음이야. 여러분들도 다들 똑같이 체감했을 거예요. 그만큼 올여름이 역대급 더위였다는 거예요. 또 자꾸 핸드폰에 매일같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폭염특보 이런 문자가 계속 날라오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겁도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럼 올여름 날씨에 대한 통계를 볼까요?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2024년 전국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도씨로 2018년 25.3도씨를 제치고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8년보다 0.3도씨가 더 높은 거죠. 평균 최고 기온은 30.4도로 1994년 여름 30.7도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위가 가장 극심한 8월에는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까지 역대 1위를 기록했죠. 올 여름철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4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평년 10.6일보다 2.3배 더 많은 일수예요. 올해는 열대야도 오랜 시간 지속됐어요. 그만큼 올여름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엄청 힘들었을 텐데요. 올여름은 전국에서 평년 대비 3.1배에 달하는 20.2일의 열대야가 관측됐다고 해요. 이것으로 한국 여름의 열대야 역대 기록 1위를 달성하게 됐죠. 열대야 일수를 살펴보면요, 서울이 39일, 제주 56일을 비롯해서 부산, 강릉, 인천, 여수 등도 모두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어요. 또 여름철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는 23.9도씨로 최근 10년 대비 1.1도씨가 높게 나와서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역대급 더위였던 만큼 그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는 3,200명가량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약 30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약 12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어업의 피해는 약 2,650만 마리로 나왔어요. 이런 역대급 폭염은 우리 한국의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만든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또 여러 기계나 장비들이 고장날 확률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산업 생산 능력이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폭염 때문에 농작물이나 축산업, 어업 등의 피해가 커지면서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그만큼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이후 폭염 등의 이상기후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약 10%나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갑은 10분의 1만큼 얇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여름 무더위가 극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구의 대기라는 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워낙에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봅시다. 먼저 기상청의 설명에 따르면요,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게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올여름 더위는 6월의 초여름부터 33도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8월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오랜 시간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됐다고 해요. 여기다가 소나기가 자주 내려가지고 습도를 높이면서 온도는 높고 습도는 높은 최악의 폭염이 왔다고 하죠. 습도가 높은 만큼 체감더위는 더 심해지고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열대야도 생기는 거예요. 일본의 기상학자 아라키 켄타로는 최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폭염이 극심해지는 이유를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라키 켄타로의 도서 다 읽은 순간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구름 이야기에서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볼게요. 자, 먼저 엘니뇨가 뭘까요? 평상시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무역풍이 불어요. 이 바람은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내고 남미 연안에서는 차가운 심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무역풍이 약하게 불다 보면 바람이 더 이상 표층수를 밀어낼 수 없게 되고 찬물도 위로 올라오지 않게 돼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는데, 이때 적도 동태평양의 온도가 5달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게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반대로 동풍이 강하게 불어서 표층수를 밀어내다 보면 아래 있는 찬물이 잘 올라오게 되고 바닷물의 온도도 낮아지겠죠. 이렇게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게 지속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엘니뇨가 왔다가 라니냐가 왔다가 하면서 마치 계절처럼 변하게 돼요. 이 변화는 전 세계 날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전 세계 기후 변화는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합니다.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적게 돼서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후 패턴이 지속되죠. 이것은 여러 분야, 특히 농업, 수산업, 그리고 전 세계 경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패턴이 깨지게 됐어요. 1977년을 기점으로 라니냐는 점점 줄어들고 엘니뇨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됐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력하게 발생하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날씨는 예측 불허가 됐고 그만큼 인명피해, 경제적인 피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 아라키 켄타로의 도서 다 읽은 순간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구름 이야기를 읽어보면 엘니뇨가 라니냐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또 강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의 양이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의 균형이 깨지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에너지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지구 온도가 가장 뜨거운 시기는 바로 지금이고, 지구 온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온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했고, 특히 기온은 19세기 후반부터 크게 상승해서 100년 전보다 약 1.2도가 상승했습니다. 고작 1.2도 상승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때 지구온난화로 이미 따뜻해진 바닷물이 엘니뇨가 발생할 시기에 해수 온도 상승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기 순환 시스템이 망가져서 지구 대기의 순환 패턴, 그 중에서 워커 순환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엘니뇨가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반대로 라니냐는 더 적고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또 지구 온도가 오르면서 해수 온도가 오르고, 이 때문에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고 결국 폭풍, 홍수, 가뭄 같은 이상기후가 엘니뇨 시기 때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여름 한국에 폭염이 닥친 것은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여름은 어쩌면 2024년 때보다 더 뜨거워질지도 몰라요. 최근에 그린피스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여름 폭염의 빈도, 강도, 지속도를 조사했는데요. 자료를 한번 살펴보죠. 197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0년간 전국 25개 도시의 평균 폭염일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약 51일을 기록했죠. 이것은 20년 전 약 21일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연평균 폭염 발생 일수도 점점 늘어나서 최근 10년은 5.1일로 나왔습니다. 폭염 지속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지난 50년간의 평균 폭염 지속 기간을 보면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폭염 지속 기간이 2일 이상을 찍은 건 최근 10년이 유일했고,
2일 이상 연속 폭염 발생 일수는 40.56일로 20년 전보다 2.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도 상승했고 폭염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최고 기온은 34.51도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20년 전의 평균 최고 기온보다 0.3도나 상승한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자료를 보죠. 작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기온은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9년 동안 약 1.6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상승폭 1.09도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자료를 봅시다. 1850년부터 2023년까지 지구 대기 중 탄소 농도와 함께 지구 평균 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올라갈수록 지구 평균 기온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다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1850년 이후 서울의 기후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1990년대쯤부터 온통 빨간색이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탄소 배출도 함께 늘고 그에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더 극심해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데 동의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구온난화는 심해지고 엘니뇨도 더 심해지겠죠. 아마 2100년이 돼서 한국의 2024년 여름온도를 뒤돌아보면 아유 그때 여름은 정말 시원했지 라는 말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라키 켄타로의 도서 다 읽은 순간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구름 이야기와 함께 엘니뇨와 라니냐 그리고 2024년 한국의 폭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지구온난화, 엘니뇨와 라니냐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밌는 기상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가끔 하늘에 비행기 지나갈 때 두 줄로 구름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보신 적 있죠? 꼭 비행기가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원리가 뭘까요?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300에서 600도에 이를 정도로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하 20도 이하의 아주 차가운 공기랑 만나게 되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배기가스에 들어있던 입자를 핵으로 삼아서 얼음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엔진의 개수만큼 비행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비행운도 있어요. 높은 하늘의 공기가 정말 습한 상황에서 비행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고 쳐봐요. 이때 비행기 날개 뒤편에 소용돌이가 생겨나서 기압이 내려가고 공기가 팽창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고 포화되면서 폭이 아주 넓은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지금까지 저는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을 때 거기서 나오는 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도 책에서 정말 재밌게 설명해 주고요. 또 비는 왜 내리고 눈은 어떻게 내리는지, 운동장에서는 느닷없이 회오리 바람이 왜 생기는지까지 정말 신기한 주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한국의 폭염만을 설명했는데 이 책에는 다양한 기상 이야기가 많으니까 아라키 켄타로의 도서 다 읽은 순간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구름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